개인회생 재판을 할 때는 월급을 2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월급이 300으로 인상이 되었다. 이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변제금은 정해지면 끝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 내라고 결정이 되면 5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지, 월급이 더 늘어난다고 변제금을 더 줄 것도 아니고 월급이 줄어든다고 50만 원을 깎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정해진 금액은 계속 구해서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조건부 인가가 붙은 경우에는 내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를 더 해야 됩니다. 조건부 인가란 무엇이냐? 내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에, 개인회생 재판이 끝난 이후에 내 소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 변동 사항을 법원에 보고를 하고, 소득이 높아진 경우에는 변제를 더 해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내려주는 것, 이런 조건을 달아서 개인회생 재판을 끝내주는 것, 이것을 조건부 인가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는 대상들은 누구인가? 분위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뭔가 약간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첫 번째는 이전 직장보다 현재 직장에서 월급이 현격하게 내려간 사람들. 두 번째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소득이 허위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최근에 취업한 사람. 네 번째는 최근 채무에 대한 변제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 우리 회생유연 직무 편람을 살펴보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이 채널은 채무자님들만 보는 거니까 우리끼리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은 회생을 앞두고 소득을 의도적으로 낮추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이 있는 거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전 직장의 월급보다 현저히 낮은 월급을 주는 곳으로 일부러 이직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근로계약서하고 필요한 서류는 몇 장 제출하니까 일단 뭐 직장이 없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뭔가 좀 의심이 드는 거야. 이런 경우도 적당히 아무 직장이나 한 개 걸쳐놓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최근에 취업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개인회생을 앞두고 개인회생 용도에 딱 맞는 직장으로 어디 한 군데 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이거는 손해라기보다는 이득이거든요. 보세요.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을 조사해 봤는데 뭔가 의심스럽고 갑자기 소득이 왜 내려갔지? 의심스러우면 더 조사해도 됩니다. 인가 안 해줘도 된다고요. 인가 안 해주고 개시 안 해주고 계속 조사해도 됩니다. 의구심이 다 확인될 때까지. 그래서 인가를 내려주지 않음이 마땅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황이 급하시니까 일단 인가는 내려드릴게, 대신 조건은 달아서, 이게 조건부 인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받아들이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면 더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기니까 이걸 손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누가 조건부 인가를 이렇게 의식하는가? 사실 냉정히 말해서 법원에 정직하게 보고하고 내가 버는 만큼 성실하게 변제하겠다, 이런 채무자들은 조건부 인가가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쓸 이유가 없죠. 월급이 적으면 적게 내면 되고 월급이 늘어나면 더 벌어서 더 내면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내가 빌린 돈인데 다 갚는 것도 아닌데 분할까지 해주는데 이자도 안 받는데 내 형편 내에서는 성실하게 변제하겠습니다, 이런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건부 인가가 나오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이 안 쓰이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개인회생을 위해서 급여가 낮은데 취업을 했는데 인가 이후에 급여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건부 인가가 붙는지 안 붙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러면 높은 급여로 개인회생을 통과하는 것과 조건부가 붙더라도 낮은 급여로 개인회생을 통과하는 것, 둘 중에는 무엇이 유리한가? 확률상으로는 후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왜냐하면 조건부 인가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나오면 일단 이득 본 거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인가가 붙었다 하더라도 현금 소득을 얻으면 법원에서 인지하기 쉽지도 않고, 제가 주변에서 지켜보니까 인가 받고 자기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런 분의 명의를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도 법원이 인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이득을 보시는 거죠. 또 한편 조건부 인가 때문에 소득이 올라간 만큼 변제를 더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높은 월급으로 통과해서 변제 많이 하는 것과 나중에 이거 보고해서 소득이 올라와서 높은 변제금 내는 것과 결국은 동일할 뿐이지 더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본전이지 손해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부가 붙더라도 월급을 낮은 상태에서 통과하는 게 사실 이득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때마침 내가 이직할 타이밍이다, 비슷한 데로 갈까? 월급 좀 낮은 데로 갈까? 때마침 내가 개인 자영업을 폐업하고 취업할 타이밍이다, 월급 좀 낮은 데로 취업해도 괜찮나? 나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이직해도 뭐 별 관계도 없다, 뭐 고만고만한 직종들이다,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 반대로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당연히 그 직장 다녀야죠. 조건부 인가 붙고 안 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생은 3년이면 끝나는데 직장은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통상은
월급 10,000원 올랐다고 그거 칼같이 내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인가 받을 때 급여가 있잖아요. 대략 20-30% 정도 소득의 상승이 있을 때 그 상승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금을 더 내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월급이 티 안 나게 약간 오르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운 좋게 올라간 거 전부 내지 말고 일부만 내라 그러면 또 그만큼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